신스브르입니다. 웨이브 테이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파형을 그려보고 모핑 시켜볼 건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으려 합니다. 왜냐면 제 채널의 영상을 굳이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치고 파형을 그려서 모핑 시키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큼직하게 알고 계실 만한 부분들은 대강 건너뛰려 합니다. 다만 웨이브 테이블에 대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을 짧게 언급하는 것을 오늘의 서브 주제로 삼아보죠. 일단 직접 파형을 그리고 웨이브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려면 파형 우상단의 연필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뉴에서 이닛 프리셋을 누르면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제 연필을 클릭해보죠. 세럼의 웨이브 테이블 편집 기능은 파형을 편집한다는 관점에서는 자체 내장된 편집 창치고는 꽤 잘 만들어졌습니다. 파형을 편집한다는 관점이라고 굳이 콕 집어서 언급하는 이유는 파형이 아니라 배음을 편집하는 관점으로 넘어가면 세럼의 이 편집기가 꽤나 구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단의 배음 편집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클리어 올을 누릅시다. 그러면 다 지워집니다. 좌측에 툴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대충 만져보시면 쉽게 알만한 내용들이므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리드를 바꿔주면 파형을 편집하는 단위를 더 세밀하게 바꿔줄 수도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별개로 조정 가능하고요. 이것을 모두 0으로 맞추면 좌측의 툴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것대로 동작하지 않는 대신에 마우스에 따라서 파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으로 마우스로 파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리드를 어느 정도 올려주시고 점선 툴을 선택해서 한번 쓱 그어주시면 파형을 더 예쁜 모양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소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웨이브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시면 웨이브 테이블이 담고 있는 파형들을 스냅샷 형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선택한 파형이 복제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파형을 추가하시고 배음 편집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소울을 눌러줍시다. 이렇게 제너레이트 소울을 누르면은 일반적인 톱니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연주를 해보면 물론 톱니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깨끗한 모양의 톱니파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싱글즈 들어가시고 저스트 소 누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톱니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웨이브 테이블에 두 번째 파형을 추가했고요. 만약 세 번째 파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형을 추가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파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파형도 금방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웨이브 테이블 편집창을 유지한 지금 이러한 화면에서 모듈레이션 휠을 돌리면 웨이브 테이블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글로벌 탭에서 이 옵션을 끌 수 있습니다. 옵션을 끄니까 모듈레이션 휠이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웨이브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모듈레이션 휠을 돌려보면 들으셨다시피 음색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죠? 왜냐면 이 파형 사이사이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건 모프 옵션을 통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파형들 사이의 음색을 보관하는 데이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모핑을 통해 마무리해줘야 하는데요. 여기 중에서 맨 아래 거 빼고 아무거나 골라봅시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휠을 돌려보시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죠? 이것을 다시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맨 아래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해보시면 소리가 이전처럼 다시 딱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돌아갔죠. 이쯤에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오해를 잡아봅시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강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방금 웨이브 테이블 타일을 보관한 이 행위, 소위 말하는 이 부드러운 모핑을 웨이브 테이블의 특징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웨이브 테이블을 개척한 PPG의 초기 신스, 구체적인 모델명을 언급하자면 PPG 웨이브 컴퓨터 360 모델은 부드러운 모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창기 PPG 신스는 웨이브 테이블 신스가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그걸 웨이브 테이블 신스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런 계단 현상엔 나름 팬층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웨이브 테이블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핑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웨이브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죠? 부드러운 모핑 자체는 웨이브 테이블의 특징이 아닙니다. 웨이브 테이블이란 웨이브 테이블 샘플을 웨이브 스캐닝으로 읽어서 파형을 재생하는 게 웨이브 테이블이고요. 부드러운 모핑이라는 건 거기에 따라올 수도 있는 효과 중 하나일 뿐이지 부드러운 모핑인 여부가 웨이브 테이블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많은 웨이브 테이블 신스가 보관을 강제하도록 설계해두어서 이 부분을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짚어드렸습니다. 여전히 일부 신스들은 보관하지 않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계단 현상은 여전히 팬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프로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의도에 따라 모핑을 하지 무조건적으로 모핑하지 않습니다. 저의 프리셋으로 예를 들자면 좌측과 우측은 똑같은 웨이브 테이블입니다. 이펙트는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이 프리셋의 의도는 같은 웨이브 테이블 두 개를 두고 하나는 마치 아르페지오와 같은 연출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패드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낸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실레이터 B를 들어보시면 모핑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실레이터 A를 들어보시면 의도적으로 시간순에 따라 특정 배음을 강조하도록 파형을 설계했고요. 파형 사이를 보관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아르페지오와 같은 연출을 했죠. 만약 이 웨이브 테이블을 보관한다면 아르페지오와 같은 느낌이 흐릿해져서 저의 의도와는 멀어집니다. 어쨌든 다시 보관을 해제하겠고요. 이 사운드의 최종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아르페지오와 같은 느낌이 백그라운드로 깔려있는 패드가 완성되었죠. 세럼의 팩토리 프리셋에도 의도적으로 모핑을 하지 않는 프리셋들을 소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부드러운 모핑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운드는 어떤 연출을 노렸는지 분석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웨이브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봤고 부드러운 모핑이 왜 선택사항인지 쉽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웨이브 테이블을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더 듣기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특수하게 의도한 바가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웨이브 테이블을 보관해서 부드러운 모핑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모핑이라는 거 말이죠. 세럼에서는 크로스페이드와 스펙트럴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옵션은 아닙니다만 가끔은 다른 결과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엔 이 기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스불이었습니다.